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한 건을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강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강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강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와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487억 6,7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4,476억 9천만 원 중 4,474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천만남 이용권 집행 잔액 등 2억 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949억 1천만 원으로 이 중 6,943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출생지원, 보육사업, 여성권익 향상 등에 4,797억 7,500만 원, 아동보호,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 등에 2,062억 8천만 원, 애국인 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등에 33억 7,300만 원,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등에 48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 잔액 5억 5,800만 원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 여행 거점 조성 4,500만 원, 시 청소년 문화집 기능 보강 3,700만 원, 일가정 양립 지원본부 시설비 등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57건에 3,792억 3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예산 전용으로는 총 3건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청소년 쉼터 주거 개선 사업을 위해 2억 6,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예산 변경은 한 건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으로 200만 원을 업무 추진 방식 변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두 건으로 어린이집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9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51억 5,900만 원과 이자 수입 등 당해년도 조성액 1억 1,500만 원 중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해 9천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8,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기금은 지역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98억 2,900만 원과 이자 수입 등 당해년도 조성액 12억 4천만 원 중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회복시설 운영을 위해 38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8,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출생, 양육,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으며 애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운영에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기금 운영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23년도 일반 회계 결산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3 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4,487억 6,700만 원 대비 99.76%인 4,476억 9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474억 8,500만 원을 수납해 수납률 99.95%를 보여 세입 추계와 징수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미수납액은 총 2억 500만 원이며 결산 기준 소관부서 미수납 건수는 총 28건이나 24년 5월 기준 수납 완료 및 감액 처리는 13건, 나머지 15건은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아직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과의 경우 이중 부과된 7건은 담당자가 보조금 정산 결과 반납금을 2번 고지하여 반납금이 23년 12월 수납 완료되었음에도 과후 고지건을 인지하지 못해 85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게 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차익분이 13억 8,300만 원, 19.41%로 나타났으며 그 사유는 일부 사업 미편성, 세입 통계목 편성 착오, 일부 사업 미징수 등 대부분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세입 예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보여지므로 가급적 정확하게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6,949억 1천만 원 대비 99.91%인 6,943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0.08%인 5억 5,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금은 0.004%인 2,9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예산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관리로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아동 청소년과 3건 2억 6,300만 원으로 미지급 인건비 지원 및 업무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되도록 전용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업무 추진 방식을 직접 교육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비품 구입비를 200만 원을 통계목 변경 사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예산 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5억 5,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08%로 전년 대비 13억 8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요인은 낙찰 차액, 집행 사유 이유 발생 등 대부분 예산 집행 잔액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성가족국 불용 금액의 63.52%를 차지하는 아동 청소년과 재무활동 중 자치구에 직접 교부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에 현금 처리가 타당하나 담당자 착오로 잘못 편성되었으며 일가정 양립지원본부 반환금 기타는 여성가족과의 중복 편성되어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집행부는 예산 중복 편성 등 착오로 인한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집행 과정에서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보조 12반환금입니다. 22년도 12보조 지원사업 정상 결과를 반영한 12반환금 현황은 표 12와 같으며 총 14개 사업에 34억 9,900만 원이 불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 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강주 아이 키움 플랫폼 운영은 사업 예산 규모를 추경 등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23년도 광주광역시 성인지 세출 결산 대상은 총 94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527억 3,900만 원, 지출액은 1,523억 3,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73%입니다. 광주광역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는 성인지 예산 편성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기능별 비중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성인지 관련 업무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는 대상 사업 선정 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참고해 다양한 부서의 사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규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규입니다. 네, 국장님 그동안 잘 계셨죠?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기후 위기인지 벌써 열대야가 시작되려고 하네요. 아무튼 여성 가족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잘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잘하시라고 또 질문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과의 민간위탁 사업 결산서 및 회계 감사 결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시 청소년 문화의 집 6곳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서 및 회계 감사 결과 보고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이 6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화 있고 용봉 7, 화정, 원당, 봉선 등 6개네요.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기준은 어떻게 되며 위탁 기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기준. 네, 그 민간 위탁 관련돼서는 사전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위탁 기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한 3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개 청소년 문화집이 어떤 위탁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탁 기간은 평균적으로는 3년이긴 한데 운영 그 위탁 시기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정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그 법인 전입금은 있습니까? 법인 전입금. 전입금이요? 네. 법인 전입금 관련 기준 없어요? 얼마씩 법인 전입금을 최소 얼마 정도 법인 전입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든가. 제가 그 부분은 매뉴얼. 네. 전입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럼 수입 재원에 관련해서 질문해서 자체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수련 시설이고 공공 시설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그 대관이나 시설 이용료, 그다음에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나 수강료 이 수입이 지금 주 수입원입니까? 네, 여섯 군데 중에서 첫 번째로 질의한 사항은요. 대관료가 있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세 군데고요. 대관료가 없는 곳이 또 세 군데고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그래서인지 수익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익금이 적은 곳은 6만 4천 원이고 많은 곳은 5,800만 원 넘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6개 청소년 문화집의 어떤 수입금 대부분이 말씀하신 이제 대관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시설 복합 공간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청소년이 이용을 안 하는 오전 시간대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대상의 프로그램에 이용에 따른 수강료나 이용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소년 문화집별로 일정 부분 좀 수입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여타 여러 가지 요인 등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난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6곳 중에서 대관료 수입을 보고한 곳은 3곳입니다. 나머지 화정이나 각화나 또 한 곳은 대관료 수입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료상으로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관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관 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좀 그 보고서상에 누락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파악 못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 보고서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모처에는 대관 한 곳에 100만 원이 넘고 또 그 한 곳인지 몇 곳인지 아직 정확히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그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런 사항을 몰랐다면은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일단 시설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등은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상으로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 점검도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도 자주 하십니까? 네. 현장 점검은 그 주기별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나 간가요? 1년에 한 번도 못 간가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한 번 이상 네. 합니까? 네. 네. 그런데 기본적인 임대료 부분도 파악이 안 됐다 하면은 그 제대로 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대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또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가족국에서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관료가 세 군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히 다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과에서 먼저 조사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신다 하면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 아동 청소년과의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뭐 수입 등이 있다 하면은 부정 사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복지건강국에서 2022년도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결산 관련해서 담당 직원이 영수증 첨부 결산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정수급 2곳을 발견했고 적발했고 현재 환수 조치 및 경찰 수사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현장 점검 잘해 주시라냐 그 얘기고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부정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뭐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 6개 청소년 문화집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장 점검, 활동 일지 등 그리고 대관료 관계 등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이명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사실 뭐 조직 개편이나 뭐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23년도에 했던 결산을 지금 국장님과 지금 실무진들에게 이렇게 확인하는 게 꼭 또 유의미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담당자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에 대한 제언과 함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산서 설명 자료 328-2페이지인데요.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 단속 실비 보상을 절반도 안 썼어요, 지금. 네, 네. 총 160만 원 중에 네. 72만 원 쓰고 88만 원이 남았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집행 잔액이 그 막 규모 있진 않은데 이런 데에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단속을 제대로 했는가, 충분히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회 단속했나요? 저희가 이제 이 성매매 위험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민간 합동 지도 점검을 했는데요. 예. 막 각 5개 자치구별로 총 10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치구별로 10회니까 50회 한 거죠. 그러니까 횟수는 총 11번을 했고요. 점검은 172번 점검을 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제 지급액 부분에 있어서 민간 참여자에 대해 실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합동 점검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실비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시간 이상이면 3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합동 점검 과정에서 4시간 미만으로 네.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일정 실비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우리가 딱 이 정도만 해야 한다, 혹은 이 정도 이상을 해야 한다에 대한 뭐 법령이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이 그냥 그 우리 시의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예산이 남았다는 건 더 단속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아마 뭐 충분했나요? 이제 안 해도 될 아마 만큼? 그런 차원에서 네. 어떤 잔액이 남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횟수 내지 뭐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책정은 돼 있지는 않지만 네. 아마 그 시점에서 담당자나 민간 요원들하고는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판단하에 시간 조정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비교적 최근 회기 때 제가 성매매 단속 실적과 지금 성매매 업소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행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맞죠? 행감 때 맞나요? 어쨌든 광주시가 알고도 방치한 수준으로 지금도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같이 이 지금 잔액을 본다면 다시 또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린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속을. 예. 그렇다고 지금 그 성매매 업소나 성매매 종사자가 지금 광주에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우리 이왕 예산 편성한 만큼 남기지 말고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요? 예.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최대한 단속을 해봤다라고 그래도 떳떳하게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예. 네, 아무래도 성매매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네. 막 그런 뭐 업자들이 갈수록 뭐 은밀한 지하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막 실제 발각 건수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예.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를 네.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방법이 다각화된다면 우리도 이걸 단속하는 방법도 다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에 이제 성매매 자체 문제를 깊이 따지고 들자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법 위반 사항이잖아요. 법 테두리 밖에서 누군가는 종사를 하고 누군가는 또 그걸 지불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이걸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330-3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남았어요. 이거 남은 이유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직원 대상으로 이제 직무 교육과 선거 교육을 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신청 인원 대비해서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탈락을 한 사람들이 한 112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중도 탈락자나 포기자가 있다고 해서 보수 교육비가 줄어드나요? 실제 이제 그 보수 교육에 따른 네. 어떤 1인당 지원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완료를 안 하신 네. 분들은 그분들은 이수를 안 한 게 돼서 그분들에게 지원될 보수 교육비가 줄어드는 네, 거죠. 예. 이거 지기 개인의 문제네요. 예.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7-1페이지인데요.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얼핏 나왔던 것 같은데 차고 편성을 처음 봤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예산이잖아요. 아동 청소년 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건강 지원이 지금 올해 사업비로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인데요. 예. 이게 이제 시에서 편성을 해서 자치구로 이제 그 교부해주는 사업인데 예. 이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예. 그 이렇게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네. 그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반납을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하면 되는 건인데 네. 이제 그래서 잘못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직원이 처음 오다 보니 네. 이게 이런 일이 저희 과에서 좀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어요? 많이 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예. 네, 그 안내 잘 해주시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다독여 주세요. 네. 네.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예. 없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결산서 643에 여기 전용 이체 변경 사용인데요.
그 미지급 인건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두 번째에 나와 있는 1,200만 원은 쉼터 주거 개선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미지급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미지급 인건비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당장 말이 되나요? 미지급 인건비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했던 건가요? 민간 위탁이라면 추가 인력도 예산 없이 함부로 들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아동청소년 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미지급 인건비는 네. 이게 이제 조금 좋지 않는 일인데요. 일전에 있었던 그 예. 건에 대한 거죠. 그 건에 대해서 이제 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야간 수당이고 야간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이게 이제 미지급된 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거복지 개선 사업이 실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 예. 4,800으로 계약이 됐고 네. 그래서 나머지 1,200을 전용을 해서 지급하게 된 건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미지급 인건비 총액이 얼마예요? 총액 3,100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 자체 내에서 저희가 준 위탁금으로 네. 해결할 수 있는 1,900만 원을 지급했고 네. 그래도 부족한 부분 1,200만 원을 아까 네. 그 주거환경 개선비 사업에서 남은 돈으로 지급을 하게 된 건입니다. 그 밑에 것도 그럼 그것과 관련된 거죠? 4,8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는 그럼에도 이제 편성을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예,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런 거를 예비비나 추경에서 편성하는 건 불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주거 개선 관련된 사업비, 사무 관리비들이 뭐 경중이 더 덜했겠지만 이거 감액돼 가지고 나름대로 좀 피해라면 피해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용 말고는? 뭐 이때 당시에 담당자들의 판단이었겠지만 역시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있잖아요. 물론 받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물론 뭐 예. 그 긴급한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 방법은 있겠지만 네. 실제 이제 글쎄요 그 당시 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예. 실제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집행 잔액을 가지고 또 활용이 가능한 네. 사안이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용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건 문제를 삼는 게 네, 네, 아닙니다. 네. 예. 네.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이걸 그 지금 전용했다로 네, 받아들이면 될까요? 시기상으로 봤을 땐 집행잔액을 만든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추경 편성도 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제 아까 그 주거 개선 사업의 네. 임대료는 이제 4,800이면 돼서 이제 네. 그 부분은 이렇게 별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기존 센터 이제 그 뭐 회의비라든가 예. 뭐 각종 운영비 또 아낄 수 있는 부분 아껴서 네. 이게 최대한 또 시 재정 형편이 워낙 네.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좀 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그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마련을 해야 할지 네. 뭐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기관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이미 쓴 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이명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잠깐 이명노님 질의한 거 보충이라고 합시다. 그 방금 뭐 이명노님 성매매 그 방지 그 지원 그 실비 보상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제 며칠 전에 그 첨단에서 그에 대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런 매매업소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있는가 그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만 했고요. 그 광산구 그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위에서 좀 조사를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대외적으로 좀 말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 단속을 하는데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 업소 간의 그 성매매 업소 간에 서로 이해 충돌 속에서 그런 사고가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성매매 업소가 굉장히 많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업소 간의 그 서로 영업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건이 터진 것 같은데 우리 이명동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원래 이런 단속은 검경 행정이 같이 합동 단속으로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우리 행정에서 먼저 검이나 경찰에게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요청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까? 단속을? 저희가 이제 자치구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하고 그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많이 또 나가고 검찰에서 할 때도 검찰에서 할 때는 행정의 협조를 요청합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합니까? 단속을 할 때? 통상은 경찰에서 요청하거나 검찰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법적인 단속이고 우리는 행정 단속은 그거는 또 계도도 하고 이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사회 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법적인 처리를 하게 단속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범죄를 잡는 식으로 그 단속을 하고 우리는 행정은 또 달라야 돼요. 행정은 먼저 그 계도도 하고 이런 걸 하는 우리 행정이거든. 그렇죠. 우리는 법적인 조치를 하고 행정은 두 가지로 봐야 돼. 먼저 행정에서 니들을 해서 못하게끔 홍보.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는 우리도 행정 단속에서 그 검찰에 또 이렇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굉장히 심각하던데 그 사건 보면서 이렇게 그 성매매 업주 간에 이렇게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도 생명도 죽고 그래서 좀 보통 심각해서 제가 이명도 의원이 질의해서 한번 또 단속하는 그 출장비도 있고 또 절반 이상의 지출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을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좀 그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금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성평등기금 우리 기금 사업의 그 기금의 사업 그 주로 내용을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수행하는 이 공모사업 형식의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성대회 등 이제 관련 기념행사 중심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있었지만 그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좀 되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게 하나 있고요. 저도 2년 전에도 한번 그걸 언급했고 이것에 저는 평가를 통해서 기금이 본 취지대로 더 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 기금 지원 사업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하는 단체들 그 다음에 사업 내용들 해가지고 선정을 하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단체들의 관련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살피면서 했습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성평등위원회하고 별도로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합니다. 그때 그 단체 관계자분들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이 안 된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네, 23년 건. 그 네, 어떤 여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가 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대표자가 임수정 님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자로 되어 있는데요. 선정위원회 네, 위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금 자료를 좀 요구해서 아침에 지금 본 거라서 얼른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그렇게 이제 기준을 둔 이유가 각 단체들이나 또 사업을 하려고 수행하는 각 기관들은 다 선의로 다 할 것이고 다 성의를 다하고 적절하실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악의적으로 뭐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규정을 두는 이유가 혹여나 이제 앞서 서영구 의원님도 지적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이렇게 관리나 아니면 그런 기준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그런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혹시 잘못 봤으면 나중에 다시 정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봤을 때 거기에 수행하는 기관의 대표가 또 거기 선정할 때 그 위원으로 참여한 내용으로 좀 보여져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혹시나 저는 이걸 보아서는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 살피고 그냥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일단 그 기준 알고 계시고 그거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청소년 육성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역시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은 이제 일회성 사업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각종 이제 기념 행사들이 좀 그런 성격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각 단체들이 수행하는 이런 사업들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좋은 긍정적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체들이 사업하는 사업들은 성격이 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 지금 5,7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기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기금을 두고자 하는 취재 목적에 맞춰서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또 방안들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기금을 그 목적대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기금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더 발굴해서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수행하는 성평등 관련한 정책들이 좀 이 기금 사업을 통해서 또 풀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단체들 보조 사업 정도로만 계속 이 정도로 묶여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기금 운영을 우리가 너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양성평등 기금은 현재 한 51억 정도 조성은 돼 있는데요. 기금의 어떤 집행 기준에 해당되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입액으로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한 9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년 지출할 수 있는 이자만인가요? 네, 이자만 그렇습니다. 1억 1억 1,500? 네, 1억 네, 정도 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일회성 공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양성평등 관련돼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기관 단체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런 문화들이 조성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양성평등 기금은 말고 청소년 육성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질적으로 청소년 육성 기금에 있어서는 계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 보호 관련돼서는 실제 이제 시설이나 어떤 관련된 시설 건립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어떤 행정 정책의 방향에 맞는 어떤 활용 방안도 강구를 해서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금 좀 평가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이제 광주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제 우리 시 예산실에서 의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행사 축제성 사업 성과 평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 혹시 결과 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실제 하는 건 아는데요. 저희 해당 뭐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는 아직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22년도 사업이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우리 이제 광주시 전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업소 관련되어 있는 예산 저희가 작년 심의할 때 삭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역시도 이 보조사업 평가했었을 때 좀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 해서 좀 축소하거나 이걸 해라라는 내용이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했었던 내용이 좀 비슷하게 평가하는 내용도 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성, 그 다음에 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 그 다음 보조 사업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셔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료 확인을 해서요.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 이주 여성 보호시설 평균 보호 인원이 성과 지표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주 여성 피해 지원과 관련된 거요. 결산서는 339-1쪽이고 성과 평가 보고서는 151쪽입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그 성과 지표가 이주 여성 보호시설 평균 보호 인원 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년 달성 성과는 목표가 6.9고, 23년은 달성 성과가 이제 7.2입니다. 일단 22년보다는 23년 달성 성과 목표를 좀 높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주 여성 보호시설의 보호 인원을 더 늘린다라는 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것을 좀 늘린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보호해야 될 이주 여성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였다거나 뭐 이런 배경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보호시설을 필요로 한 여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폭력이라거나 이런 피해를 증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저희 성과 지표 목표치 설정은 보통 그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이주 여성 보호 관련돼서 저희 이제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이 피해 보호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한 가지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아무리 예방을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분들을 최대한 좀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는 실제 이제 예방 측면보다는 실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여성들을 최대한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좀 갈수록 좀 감소되는 추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설정 자체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단순히 그러니까 전년 대비 좀 높여서 잡은 게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점이 전년 달성 성과였던 거군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주 보호 여성 그 보호 시설에 현재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적의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도 그분들이 좀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보호를 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예방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과 아니면 이제 정책 목표가 예방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해가 이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나 또 그분들을 위한 후속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도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6.9로 잡았다가 7.2로 목표를 더 상향을 했는데 실적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성률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지표에 대해서 달성을 못하고 이제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본 거죠. 만약에 이제 달성률로 보면은 좀 떨어졌지만 그런데 이런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거로 보면은 아까 예방적 목표로 보면은 그건 오히려 이제 더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과 목표를 왜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그간에 아까 일어났던 추이를 보고 그래서 잡은 건지 근데 국장님 답변해 주신 거는 그냥 전년도 기준 대비 조금 더 올린 상향 목표를 잡는 거다 아주 심플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냥 이해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취지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 제가 후속 말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결산서는 339-2 쪽이고요. 보니까 제 주요 사업 프로그램이 지역 적응 프로그램으로 하는 내용들이 골프 캐디 양성 과정, 바리스타, 운전면허, 또 제빵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혹시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어떤 좀 배경으로 결정이 됐는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시 조례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지원 사안 중에 이탈 주민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실제 이제 자기 개발이나 일자리 그 차원에서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실제 그 지원 시스템을 봤더니 사전에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에 한 526명 정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전에 이분들이 배우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건데 실제 2023년도 집행 잔액이 남았던 부분들이 실제 이제 수요 조사할 때는 예를 들면 바리타스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과정 중에 개인적인 사정에 여러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한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뭐 강좌 자체가 개설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방금 아까 수요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네. 그런데 그 골프 캐디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잔액도 있었던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바리스타 양성, 운전면허 정도 네, 참여를 했고요. 이제 전체 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년에는 21명, 22년에는 20명, 그다음 23년에는 5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그래서 참여자도 절대적으로 적은데 이유가 있나요?
저 외국인 수요 주민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 네. 조사를 했는데 왜 막상 또 참여를 안 하는지. 외국인 주민과님 주상현입니다. 이게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 불편해서 안 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그 골프 캐디가 그때 한참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북한 이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이제 캐디 자격증 따자 품위 이래가지고 22년도에 13명이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또 수요 조사를 하니까 골프 그 캐디를 한 10명 정도 하신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10명을 해가지고 바늘로 꾸리려고 했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굉장히 일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수입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교육을 포기해 버렸어요. 23년도에. 네, 예. 그러면 저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생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 환경적인 변화에 또 적응하도록 또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나? 그러면은 경제적 부분으로는 이제 직업으로서 잘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볼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까 캐디가 처음에 인기 있었다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이게 직업으로서 그 경제적 소득으로서 좀 잘 안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사업 좀 발굴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제 수요조사라고 했었을 때는 본인들의 이제 물론 본인들의 어떤 취향이나 또 어떤 그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또 관심사를 해서 이렇게 수요조사에서 응답을 해주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선택지가 좀 좁아서 이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 방금 가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 때 붐이 일어난 과정에 있어서 좀 일시적으로 수요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때 지원 시스템 자체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교육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그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수요 뭐 요구들이 있을 텐데 개인이 본인이 그 따고 싶은 자격 과정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실제 학원 가서 수강을 하고 그 수강증에 대해서만 이수를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하면 올해부터는 이 적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를 주는 걸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올해는 아마 2023년보다는 뭐 사업비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 개선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북한 이탈 주민 본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자녀나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는 법이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526명으로 한정이 됐지만 뭐 그 자녀까지 포함을 되면 수요 자체는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교육에 대한 요구, 수요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지가 좀 제한적인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나 관련된 내용들이 아까 수요조사 하시는 대상 분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보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또 막상 이제 진행했을 때는 또 달라진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거기에 또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그 통로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이제 중간쯤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신규 사업들 중에 초등 10시 출퇴근 이제 전학년을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난자동결 그런 이제 신규 사업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좀 성과가 좀 있는지 호응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초등학생 부모님 10시 출근 관련돼서는 우리 언론 일가족 보도에서 양립 굉장히 본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가정 양립지원본부장 성주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배로 좀 세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15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 지금 들어온 거 보면은
거의 300명은 저희가 육박을 했고요. 주로 이제 저희 방학 때 이렇게 학부형들이 이렇게 많이 또 신청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배로 늘려놨는데 이렇게 업무 이렇게 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모집 인원들 300명 정도 이상 받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저희가 서류를 좀 검토해서 이렇게 좀 진짜 해당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호응들이 좀 있으신가요? 언론 보도에서는 호응이 있다, 뭐 언론에서도 지각 장려금이다 해서 이제 더 재미있게 예, 되게 예. 표현도 하시고 하던데. 각종 뭐 언론사에도 이제 홍보도 잘 돼 있고요. 또 뭐 TV 조선이나 이런 데서 전화가 와서 직접 또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전화도 좀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뷰로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대상자들을 좀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류를 시켰는데요. 어쨌든 뭐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그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이고 중소사업장으로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 형태도 상시 근로자의 성격만 가지면 예, 해주죠. 네. 그래서 대상을 좀 넓혔기 때문에 그 호응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이 신청이 많은지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궁금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상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성평등 기금 관련돼서요. 2023년도에 실제 이제 당사자가 참여를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때 당시 때도 뭐 제척한 후에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 걸로 일단은 파악을 요 했는데요. 사인이 좀 되어 있어서 그 회의할 제가 때는 그래서 네, 한번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러면 부분, 네, 심사할 때는 그 당사자분은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네, 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정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강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운영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거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강주광역시 일반회계 ABB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주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심창욱, 조석호, 최지연, 소용규, 박미정, 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임산부 예우 및 각종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장려 및 지역사회 출생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산부의 각종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문화체육관광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감면 대상 및 범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빚골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빚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빚골 아동 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아동 보호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빚골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빚골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골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위탁 사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의 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는 위탁 운영기관 공개 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아동복지 업무 관련 단체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빚골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민간위탁 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 사업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및 아동 청소년의회 운영,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
17건으로 예산액은 총 130억 5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25억 6,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6.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억 8,400만 원이며 회계 감사 결과 사업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영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 사업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아동청소년 의회 운영이 광주 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으로 수탁 기관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YMCA 맞죠? 예. 근데 YMCA로 나와 있는 밑에 다른 기관들과 달리 이렇게 그 이름이 돼 있는 수탁 기관 이름이 돼 있는 건 처음 그냥 수탁 받을 때 그렇게 등록을 한 건가요? 그 민간위탁 그 기관 명 자체가 예. YMCA로 안 돼 있고 그렇게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예. 법이면 이렇게 법이 따로 되나?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네. 보고를 드리도록 네, 밑에 하겠습니다. 보면 3D 관련해서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YMCA가 네, 네. 이렇게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같은 곳인데 명칭이 지금 네, 두 개가 저도 돼 있는 그걸 걸로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약간 했었는데 의아한 느낌이 드는데 네. 또 마침 그렇게 보면 겹치는 곳이 없어요. 네, 여기 네. 흥사단도요. 흥사단 광주 지부라고 위탁을 받은 게 있는가 하면 흥사단으로 네, 위탁을 네, 받은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관이 뭐 위탁을 못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번 확인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예, 뭐 네. 민간 위탁 사업 결산서 관련돼서 네, 뭐 네. 이견이 있는 건 네,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음 올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위원장이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